한국의 한마디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핵의 그림자가 들이운 협상 테이블, 한국의 결단이 세계 패권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세계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박한 운명의 순간, 트럼프와 한국 사이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린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국가 안보와 전략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 회의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우리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몇 장의 종이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군 철수, 방위비 5배 인상. 8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 대표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했죠. 왜냐하면 이미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파란색 폴더를 꺼냈어요. 비공식 시나리오 B라고 표시된 문서였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죠. 우리 대표단도 놀란 눈치였어요.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불과 몇 명뿐이었으니까요. 한국은 핵 억제 전략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제가 꺼낸 카드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써야 할 일이 없기를 바랐던 카드였죠. 하지만 국가의 존엄과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그것이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폰이 진동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금 바로 귀국하세요. 그 짧은 5글자에서 앞으로 펼쳐질 폭풍우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대양처럼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나 깊고 넓게 펼쳐져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방금 연문은 닫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그런 문을 열어야 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듯이요.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윤 실장, N코드를 풀어야 할 때가 온 건가요? 대통령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이죠. N코드라 불리는 파일은 제 책임 하에 있는 최고 기밀 문건입니다. 준비된 비핵국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한국의 SLBM 기술, 다탄두 능력, 정밀탄두 생산력, 발사체 통제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고서였죠.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었을 뿐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서린 씨,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장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6개월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죠.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했죠.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N코드 문서를 열었어요. 비밀번호 3개를 입력하는 동안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서를 만든 날부터 절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능력과 필요한 단계들, 그리고 예상되는 국제적 반응까지. 대통령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이건 억제력이자 협상 카드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죠. 나의 부모님, 아이들, 친구와 친지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해야 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해. 때로는 누군가 어두운 결정을 내려야 그 빛들이 계속 빛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N코드 문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각 페이지마다 담긴 내용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이런 힘이 있다니. 때로는 이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아침 일찍 울린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국정원장이었어요. 윤 실장, 큰일 났습니다. 국방위에서 N코드 문건이 언급됐어요. 뭐라고요?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이름이었는데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청와대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국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N코드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죠. 정부는 N코드라는 핵무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했어요. 그것도 최고 기밀을요. 저는 재빨리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N코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불과 10명 남짓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정원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확인된 건 있나요? 국정원장은 조용히 태블릿을 건넸어요. 감청 결과입니다. 장태우 국장이 의심됩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태우, 제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였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와 함께 일한 지 3년이 넘었죠. 그런 장태우가 중국 대사관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니요. 확실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확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심각해요. 그날 저녁 장태우를 불러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태우야, 나를 믿어. 장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선배님.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N코드에 대해 외부에 언급한 적 있니? 장태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태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니요.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의심의 화살이 온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태우의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어요. 동시에 N코드 접근 권한을 완전히 제한했습니다. 이제 저와 대통령만이 볼 수 있게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장태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장태우가 중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지금 현장을 덮쳐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장태우가 N코드의 일부 내용을 유출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태우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켰습니다. 그 순간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에서는 사우디 국경지대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가 적의 드론 1000대를 단 3초 만에 격추시키는 장면이었죠. 레이저처럼 번쩍이는 푸른 빛이 하늘을 가르더니 마치 비가 내리듯 드론들이 한꺼번에 추락했어요. 전 세계 모든 방송사가 이 영상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코드 레드, 지금 즉시 청와대로 오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30분 후 저는 지하 벙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국가안보실 인사들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윤 실장,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런 작전을 승인했지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략 패드를 활성화했어요.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변하며 프로젝트 썬더볼트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위험이었어요.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실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N코드의 실행 책임자로서의 권한이었죠. 이건 실제 기술 데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계에 증명한 거예요. 화면을 전환하자 전 세계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CNN에서는 군사 분석가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토론 중이었고 BBC는 한국 방산 기술의 역사적 도약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러시아 채널에서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라며 긴급 분석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15개국에서 우리 기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미묘한 흥미로요. 미국의 반응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입니다.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모두 논평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그것도 그들 모르게 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10시간 내에 NATO 최고 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욕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모두가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고 싶어 했죠.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윤 실장님, 이 기술은 핵 억제력과 관련이 있습니까? 회의실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길게 끌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암호 같은 이 한마디가 국제 외교가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 국방의 의지였지만 모두가 그 이면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핵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회담이 끝나자마자 한라인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직통이었어요. 국방장관께서 비공개 회담을 요청하십니다. 최고 기밀 등급으로요. 내일 아침 가능하십니까? 저는 승리의 미소를 숨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극비리에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지쳐 있었습니다. 윤 실장님, 그가 곧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핵무장기를 가려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보장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계 최강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게 어떤 조건을 물어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기다려왔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3가지입니다. 미군 주둔 확약, 방위비 현실적 조정, 그리고 방산 수출 규제의 전면 완화. 그의 눈이 커졌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문서로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구름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이 게임의 끝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한 장의 카드에 걸린 세계적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였어요. 내일 저녁 베이징 음식점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에 사전 보고를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어요. 음식점은 한적한 곳이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중국 측 인사가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설인 실장님, 한국은 무기보단 균형의 나라로 남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중요시해왔죠. 다만 그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실장님이 미국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핵무장 논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어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청, 아니면 내부 누출, 장태우가 떠올랐지만 그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어요. 우리는 단지 국가 안보를 위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핵무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장님,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해요.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죠.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음식점을 나서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였습니다. 윤 실장님, 대통령께서 귀하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이상한 타이밍이었죠. 마치 그들이 중국과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어요. 미국은 사실상 핵무장 명분만 만들라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핵을 개발하길 원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예요.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요? 완전히 반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핵논의 자체를 중단하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두 나라의 반응을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권력 균형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어떤 판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핵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만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한 줄타기가 될 텐데 자신 있습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처럼 국제 정치의 흐름도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법이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 ADD, 항우연 등과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위성 방어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탄두 탑재 가능 플랫폼 검증 실험이었죠. 프로젝트명은 불꽃으로 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렬하게 빛나지만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불꽃처럼 이 프로젝트도 완성하지 않을지도 모를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세계의 균형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는 거죠. 연구소 책임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핵과 관련된 연구가 가져올 도덕적, 정치적 부담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이 프로젝트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요. 작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어요.
심지어 각 팀들도 자신들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율했죠. 날이 갈수록 기술적 성과가 쌓이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윤 실장님, 플랫폼 검증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보고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해요. 어느 날 밤 실험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한밤중이었지만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과학자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발사체 안정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낼 수 있었어요. 원한다면 말이죠.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존경받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3개월이 지날 무렵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간접적으로 정보를 요청해 왔어요. 윤 실장님,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필요할 때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5개월 차에 첫 통합 시험이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 선까지 와 있었어요.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비밀 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어요.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먼저 사용해보죠. 그날 밤 저는 불꽃 프로젝트의 일부 성과를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게 우리의 진전 상황을 은근히 알리는 전략이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급히 서울로 향했고 중국은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보내왔어요. 우리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장태우가 체포되었어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였죠. 저는 직접 그를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때 가장 신뢰했던 후배가 이제는 배신자가 되어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장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장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엔코드는 완성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를 전쟁의 문 앞에 세울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우야, 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장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아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불꽃 프로젝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요. 저는 그의 말에 놀랐어요. 불꽃 프로젝트는 최고 기밀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넌 누구에게 정보를 흘렸지? 장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배님이 이 길을 계속 가면 재앙이 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의 확신에 찬 어조에 저는 잠시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태우야, 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어. 우린 실제로 핵을 만들 생각이 없어. 단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야. 장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 당신은 결국 이 나라를 전쟁의 문 앞에 세울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태우의 말이 제 밤잠을 앗아갔어요. 정말 내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엔코드와 불꽃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 가능한 모든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요하기였어요. 청와대로 향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국정원장이었어요. 윤 실장, 장태우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였죠?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보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더 많은 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저는 현 상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장태우의 경고, 내부 배신자의 가능성,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까지요. 그래서 실장님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요.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저는 엔코드 문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마지막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저만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제 계획이었습니다. 핵무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되 실제로 그 선을 넘지는 않는 것이었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엔코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봉인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열 수 있게요. 저는 펜을 들어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나라의 운명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미국 대표단과의 비공개 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정을 전달했어요. 한국은 핵무장기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미국 측 대표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미군 철수 계획 철회, 관세 면제, 그리고 방산 수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 후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이 수용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엔코드라는 카드 한 장으로 우리는 전례 없는 외교적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장기를 포기한 것에 안도했고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태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이 나라를 전쟁의 문 앞에 세울 거예요. 그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엔코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강한 나라란 쏘는 나라가 아니라 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나라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믿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제 엔코드 문서는 단단히 봉인되어 국가 최고 기밀 금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언젠가 또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어요. 더 강하고 더 존중받는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이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때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이 실은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